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로 부자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파돌댁입니다. 저는 AI 성장주에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고 있고요. 그중 팔란티어에 4년 동안 투자해서 7억 이상의 수익을 아이네는 9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1억 5천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하면 집안 말아먹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제가 7천으로 시작해서 10억의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주식 투자 입문 계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역사적 저점을 맞이했고 이후 폭발적 버블이 왔을 때도 제가 주식을 안 쳐다봤어요. 그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사실 돌아보면 그때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은 도박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분야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은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2020년 시장은 저 빼고 다 돈을 벌었어요. 투자해서 치킨 사 먹고 카페 가는 분들이 저는 한편으로 제일 부러웠고요. 제 스스로 투자는 무섭고 꺼려졌지만 우리 부부 중에서 한 명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평소 투자에 관심 있는 남편에게 오히려 해보라고 권유도 했었어요. 이랬던 제가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돌아보면 저도 참 신기한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 성공 경험이 다이어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년도인가? 72kg 몸무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체중 체크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좀 망가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굉장히 존경하는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름다우시고 일도 잘하시고 리더십도 있어서 제가 나이 들면 꼭 닮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팀장님하고 같이 행사장에 출장을 갔는데 우연히 팀장님과 제가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팀장님은 정말 멋지신데 저는 몸이 크고 이러니까 보기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의 충격으로 운동과 식단을 병행을 해가지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56kg에서 7kg의 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첫 번째 제 성공 경험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일에도 삶에도 활력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 계기는 이것도 우연히 찾아왔는데요. 당시에 유튜브 붐이 불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운동도 했는데 유튜브도 해볼까? 하고 좀 냅다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편집이나 뭐 촬영 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편씩 브이로그를 업로드를 시작했었고요. 제 장점 중 하나가 마음 먹으면 재지 않고 일단 해보는 거거든요. 뭐 운동 영상, 다이어트 기록이나 뭐 가족여행, 재테크 같이 주제도 없이 업로드를 하다가 꾸준히 이거를 그냥 막 올리다 보니까 영상 하나가 터지면서 20만 조회수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성과였고 그때 도파민이 막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겪은 바로 두 번째 성공입니다. 이 운동과 유튜브의 성과는 기존의 제 DNA를 완전히 바꿔준 것 같아요. 다음 계기가 찾아왔는데요. 어느 날 또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고 유튜브로 자기개발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책 읽는 사람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또 그냥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주식 투자를 먼저 시작했던 파돌씨가 늘 권유를 했었는데 거들떠도 안 봤던 우성님의 부의 인문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하는 반골 기질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처음 자본주의를 제대로 인식을 했고 우리 부부 노후를 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소득을 모아서 나이 들어서 밥 사 먹고 카페 가고 병원 다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까 없겠구나 이 깨달음만 오더라고요. 당시에 아이가 어려가지고 초과 근무를 전혀 안 했었어요. 실수령액이 210만 원인가 그랬는데 봉급 인상률을 반영해도 남은 20년 동안 10억도 못 모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투자랑 경제, 자기계발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본 뒤에 또 파돌씨와 당장 상의해가지고 놀고 있는 잉여 자금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오픈더 엔비디아 4개의 성장주하고 나이키랑 스타벅스, 경기 방어주를 채택해서 이유도 모른 채 분산 투자가 좋다고 하니까 당장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솔직히 팔란티어를 당시에 제대로 이해하고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따로 투자 실패 기록 영상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팔란티어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기업이고 100% 이해했다고 못하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통해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이고요. 나머지 실패한 주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타가 아닌 장투를 고집한 상황 덕분도 있고요. 굳이 잘한 걸 꼽자면 안 팔고 존버한 거? 제가 3년 동안 한 거라고는 사실 기다린 거 말고는 없거든요. 멘탈 흔들릴 때마다 장기 투자랑 자기계발 책을 읽었고 실제로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현생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를 또 멀리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일하면서 고객 상대하고 매뉴얼 만들고 또 마케팅 배우고 적용하느라고 밤에는 기절해서 자기가 바빴거든요. 앞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엔비디아는 좋은 성과가 났고 스노우플레이크, 오픈도어, 나이키로 총 1,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돈 공부랑 투자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리밸런싱을 결심을 했던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고 투자나 돈 공부도 더 안 했다면은 리밸런싱을 아마 안 했겠죠? 지금 이대로였을 거예요. 그렇게 의미 없는 정보만 하면서 팔란티어 수익에만 만족했을 것 같아요. 아이렌과 팔란티어 발견 과정은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주식들을 정리하고 그 후로도 계속 돈 있을 때마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7천만 원이었던 매입 자금이 1억 4천까지 늘어나면서 25년에 10억을 달성했습니다. 누군가는 성장주에 몰빵한 저를 보고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란 뭐가 문제인지 1도 모르는 상황이 리스크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끊임없이 관리하는 건 전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일에도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사실. 앞으로 팔란티어나 아이렌에 대한 리스크도 다루겠지만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은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제 투자 성향이 주가의 등락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장기 투자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나 언론 이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대신 우리 미래에 어떤 산업이 중요해지는지 산업 트렌드 파악은 필요해요. 또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면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종목을 2-3개로 축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산을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소수 종목, 특히 성장주에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기업 기본은 기본이고요. 내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되고 투자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랑 원칙이랑 자산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옳다는 게 사실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공무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투자에 입문하게 됐는지 소개해봤고요. 평소에 궁금하거나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었다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읽고 또 투자를 시작했던 것처럼 작은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꿔줄 큰 사건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 경험상 실패든 성공이든 그 과정에서 뭐가 됐든 배우는 것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